왕자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관상에서 왕자형은 흉한 상 중에 거의 1, 2등 하는 상. 후보가 감당을 하냐? 아무래도 좋은 말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이런 얼굴 상보다는 정신세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텔 관상을 요리하다 대표 이도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본 거는 자연치유 때 우리가 형상 체질로 따지면 20년이 넘었죠. 문명학만 가지고 이야기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집사람 만날 때는 관상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이제 내가 그때도 관상을 공부했으면 이 친구를 안 만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농담이고요. 당연히 보고요. 저도 매일 아침에 제 얼굴을 봅니다. 양치할 때 밤사이 어디에 흠집이 있지 않냐, 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눈빛이 흐리지 않았느냐, 그거 많이 보고요. 뽀드락지나 이런 거 나온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고요. 야,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 일상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항상 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보고,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리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남좌여우라고 해서 남자는 좌측을 주로 보고 여자는 우측을, 좌측만 보고 우측만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메인이, 그런 것도 다르고요. 결혼할 때 보더라도 여자 기준으로 남편을 보는 자리는 이마로 변하고 남자 기준으로 여자로 보면 코로 변해요. 그런 기준도 다를 수도 있고요. 건강에서도 이 눈썹을 남자는 팔로 보고 여자는 다리로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좌측으로 돌아서 순서대로 보거나 여자는 우측으로 돌아서 본다거나 다른 점은 있어서, 그런 점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만 잘 삼으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어쨌든 남녀가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녀의 기준이 다른 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부인의 관상도 남편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성도 남자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고요. 남자도 여성에 의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완이 되고 수도 있고 극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과거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많이 달라요. 귓볼도 많이 다르고요.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 사진을 검색해서 보셔도 귓볼이 거의 없어요. 칼귀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귓볼이 생기기도 했고요. 코도 그렇고 변한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상의 과거의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냥 지금 관상으로 보자 이거죠. 지금의 상태를 보는 게 관상의 또 특기니까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그냥 저희끼리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의 단점이라고 찾는 게 의외로 저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요? 의외의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얼굴의 조화에 목소리가 너무 안 맞아요. 흔히 말하는 목소리가 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고급스럽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아하다, 고급스럽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언밸런스하다. 가장 제가 짚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관상으로 보면 흠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중도 좋죠. 인중이 인기거든요. 코도 흠이 없죠. 이마도 깨끗하죠. 귓볼도 좋죠. 흠잡을 건 없어요. 균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한 해 그런 운명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관상적 요소가 있어요. 순전히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인의 기운이 아닐까. 하지만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서 어떻게 꾸며갔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이분의 기운이 굉장히 있겠죠. 이런 얼굴 상보다는 이 정신세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그건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관상을 얘기할 때 관상을 경영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인상학이라는 이야기도 쓰고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을 잘 경영하면 그만큼 복을 내가 잘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의 사진이랑 꼭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변해 있어요. 나름대로 경영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그거에 그냥 기운을 받았다 정도만 우리가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내조형 얼굴이에요. 코를 보시면 강하지 않거든요. 강하지 않다는 거는 높고 두껍고 이런 것이 코가 강하다는 뜻인데, 그런 코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성이 높고 크고 두꺼우면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럴까요? 본인이 나서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이 있는. 그렇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내조형은 아니겠죠. 반대로 이분은 그런 상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 사람을 잘 키워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이. 결혼하면 어디로 남편이 바뀐다 그랬죠? 이마
이마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이마도 반듯하고 우리가 천이궁이라고 해서 이마의 양쪽 끝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지위의 목적 달성도 되게 좋기도 하지만 욕심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내정이고 눈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밝아요. 성향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밝은 성향을 갖고 있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인을 둔다는 것은 괜찮죠. 만약에 이런 상이 나설라 그래.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뭔가 뭐 이분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영부인이 되니까 막 뭔가 나설라 그래.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은 철저하게 내조 위주, 안방 마님, 내무부 장관 식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내조형입니다. 김혜경 여사님도 얼굴을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보완하면 좋아요? 그래도 경영을 한다는 거는 성형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코가 아쉬워요.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뭐 살고 했잖아요. 부하가 깨져요. 내가 그동안 받을 수 있던 혜택들이 깨지게 됩니다. 성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분은 안 건드렸으면 하는 상 중에 하나죠. 우리 오행형으로 보면 이제 목형형이 가까울 수 있고요. 밝고 명랑한, 환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형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저는 이분을 최근에 봤어요. 처음 봐서 좀 의외였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운동가 하셨더라고요, 이분들. 네. 되게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딱 봐도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 뚜렷하죠? 네. 그게 뭐냐면 광골이에요. 광골이 굉장히 융기됐고 밖으로 약간 나간 듯한 자기 주장이나 자기 힘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큰 분이 김문수 후보가 감당을 하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못지않게 금형에다가 강한 힘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리어 부딪히면 부딪혔지 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마 나쁘지 않으시고 다만 요런 형태가 우리가 왕자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네. 왕자형. 그러니까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간 형들. 지금 그러진 않으세요, 이분이. 근데 여기는 약간 들어가 있으시고 만약에 볼이 들어간다면 전형적인 왕자형으로 변합니다. 관상에서 왕자형은 되게 흉하게 봅니다. 흉한 상 중에 거의 1, 2등 하는 상. 그래서 이분은 좀 뼈형이기도 하시고 마르신 형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살을 너무 많이 빼시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볼이 살이 빠지는 것들은 최대한 잘 안 빠지게끔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야만 말년에 좀 지속적으로 자기 것을 가져갈 수는 있죠. 어쨌든 광대가 이 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카리스마와 자기 주장과 자기 펼치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렇지만 광대가 여성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이 남성을 보필하고 그런 기운은 사실상은 아니다. 그런 기운이 있고 귓볼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전체적인 힘이 있는 얼굴이에요. 꼭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이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을 갖고 계세요. 뭐 남편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분 삶이 워낙 본인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형적인 이분도 금형이세요. 수리부엉이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코가 발달되어 있는 게 얇고 길어서 뭐 재물 쪽에 큰 힘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주 재물 쪽보다는 명예나 그런 쪽으로 추구하는 쪽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많이 듣죠,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대통령상 얘기할 때 똑같은 얼굴은 아니다. 그 얼굴에 맞춰서 어떻게 통치하냐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좋은 아내상이라는 게 규격대진 게 없고요. 만약에 저는 네. 나의 기운을 잘 보듬어주고 잘 해주는 사람이 좋아 하면 그런 사람이 좋은 부인상인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커리어우먼이 좋아. 돈도 잘 벌고 그러면 그게 좋은 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남편을 극하지 않는 남편을 치지 않는 거를 본다면 이마가 깨끗하고 동그랗고 의료로운 모양을 갖고 있는 서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주 적합한 부인의 상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게 세상을 살지는 못하거든요. 보호해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냥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남편은 괜찮겠다,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마다. 이마. 김문수 후보님 부인 되신 분처럼 여기 관자놀이라는 부분이 쏙 들어가도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마랑 관자놀이 부분만 살집이 도톰하게 있다면 부인으로서는 그래도 괜찮은 괜찮다. 적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근데 여성들이 입술이 참 중요한데 입술이 얇고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말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독하고 직설적인 얘기를 한다면 입술이 도톰하고 주름도 잘 발달되고 좀 적당히 큰 사람들은 그래도 위로의 말, 아름다운 말, 애정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그거 욕심을 부린다면 그거 하나 더. 또 반대로 다른 부분
부분에 결합해서 입술이 그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만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 아무한테도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바람에 대한 문제들도 있긴 있죠. 내 부인이 이마가 반듯하고 눈빛이 매섭지 않고 여기가 쑥 들어가지 않고 입술이 좀 괜찮다면 좋은 아내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기준이 어떠냐, 본인이 어떤 여성상을 원하느냐에 따라 그거는 개인차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느리 고를 때 주의해야 되는 관상 오!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25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생각을 하죠. 똑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이마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노 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뭐 이마가 조금 이거 말고요.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일단은 노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산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자를 보완해야겠죠. 보완을 그렇게 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저는 이마를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부들을 가끔 이렇게 상담을 오면 얼굴이 이렇게 죽상인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안 좋아요. 두 관계가.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표정근이라고 합니다. 근육 덩어리예요, 얼굴이. 그럼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 어디 얼굴이 리프팅 되겠죠. 그러면 딱 상을 보면 서로 보완 관계가 있고 서로 노력하는 사람들 얼굴이 리프팅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려온 거고. 관상을 봐서 궁합이 맞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잘 보완하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보완 관계인지 아닌지를 궁금하시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